도나도나 머니돈나 돈 이야기하는 돈나들의 돈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살 한 10파운드 빠진 조이스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베스트 어카운팅 대표 조이스 고입니다. 선보험의 선우미숙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파이니 부동산의 조앤리입니다. 할 일 없이 같이 살 빠진 조이너스케어 대표 최은숙입니다. 조이스가 이제 텍스 시즌이 되니까 살이 정말 많이 빠졌어. 그래. 다시 붓긴 할 텐데 현재는 많이 빠졌어. 근데 왜 살 빠지는지 아세요? 일을 많이 해서 절대 아닙니다. 분노를 참느라고. 이게 키예요. 왜 분노가 몰아닥치느냐? 텍스 시즌에 일이 많아서 그것도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안 들어 처먹어서. 진짜로. 왜냐하면 텍스 신고할 때 다 돼갖고 이제 뭐 3월 15일까지 해야 돼, 4월 15일까지 해야 돼. 그러는데 이제 와서 이거 고쳐줘. 뭐 이거 잘못됐어. 이거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어. 아, 누가 그렇게 하시랬어요? 대신 화내는 거야? 그러는 거지. 왜냐하면 조이스는 그렇게 말을 못 하잖아. 그러니까 내가 아니 그동안 뭐 하셨어요? 12월 31일까지 하라고 내가 머니돈나에서 얼마나 여러 번 얘기했습니까? 이 얘기를 못해서 그 분노. 병이 나한테 얘기하는 것 같아. 익스텐션 했어? 네. 사실 지금 아주 심각한 문제로 전 세계가 시끄러워요. 전 세계가. 그게 뭐냐면은 SVB라고 우리가 불리는 은행. 지금 이제 알고 나니까 그게 은행 이름이 뭐라고? 실리콘 밸리 뱅크. 이 발음이 얼마나 좋아. 하여튼 근데 저는 그냥 그대로 할게요. 뭐지? 다시 얘기해봐. 실리콘 밸리. 실리콘밸리 이렇게 얘기해. 그냥. 실리콘밸리 SVB. 지금 금방 그 얘기 했잖아. 그래. SVB. 근데 그 은행이 우리가 흔히 아는 실리콘밸리라는 그 모든 스타트업의 본산지, 고향에 있는 은행이에요. 무려 문을 연 지 40년이 됐다 그럽니다. 1983년에 문을 열어서 뭐 우버 같은 회사들이 스타트업일 때도 그 은행이랑 거래를 했다는 미국 전체 규모로 16대 은행이라고 하는데 로컬 은행인데도 불구하고 16대 은행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그 은행이 파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행이 파산한다는 게 도대체 뭔지 그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먼저 은행이 파산한다. 그 얘기는 은행이 망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2008년에 서프라임 모게지가 생기기 전에 은행이 망한다는 거를 생각해 본 적이 있었나요? 조이스는 했겠지. 뭐 딱히 2008년이 되니까 이제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했겠지. 있었어요. 예전에 제가 미국 온 게 82년인데 그 무렵에 시카고의 어떤 은행이 파산을 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예금주들이 그 줄 서서 막 찾고 하려고 그러는데 일단 파산하는 은행이 있으니까 뭐 FDIC 이런 게 생겼겠죠. Medicine goes down 뭐 그 노래 부르면서 하는 거 있잖아. 거기에 제인 앤 마이클 아버지가 은행장이었고 그때 뱅크런이 있었잖아. 그러니까 줄리 앤드루스가 나왔으니까 이거는 거의 뮤지컬 영화고, 그죠? 그지? 그게 뭐지? 다 봤을 건데 거기에 이제 요 케이스가 똑같이 나오는 그 거죠. 우산 쓰고 올라가는 그래. 메리 포핀스? 메리 포핀스. 아 진짜? 어. 나 영어를 못 알아들어서 내용을 몰랐나 봐. 거기에서 이제 파산 직전까지 갔는데 그때 이제 뱅크런이 돼서 이제 문을 닫으려고 하는데 이제 살게 된 거지 뱅크가. 그러니까 그게 옛날 무비잖아. 공황. 대공황 때도 당연히 파산을 했을 때고 1980년대 초반에도 엄청난 은행들의 파산이 있었다고 그러고 그리고 우리를 가장 긴장시켰던 거는 우리 제너레이션에서는 2008년에 10년까지 그때였고 그 다음에 드디어 2023년에 지금 또다시 은행이 파산한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자, 은행에다 예금을 했어요 내가. 그러면 은행이 망하면 나는 투자자가 아니잖아. 은행 얘기하면서 투자자가 아니지. 예금주잖아 나는. 그렇지. 그러니까 내 돈을 잃는다는 게 말도 안 되는 거야. 은행 주식을 갖고 있거나 한 사람들은 투자라는 거는 잃고 얻고에 대한 50대 50을 자기가 책임지는 거니까 그래. 근데 예금주는 죄가 없잖아. 그 은행에 돈을 넣은 거밖에는. 근데 내 돈이 없어져. 못 찾아. 그래서 지금 언니가 말한 FDIC FDIC 언니 풀어서 말하면 뭐야? Federal Deposit
인슈런스 코퍼레이션. 그래서 내 예금을 그러니까 은행에서는 보험을 들어서 페더럴에 가버먼트에 거버먼트에다가 보험을 들어서 그 예금을 지급 보증을 해준다는 거잖아. 근데 그 지급 보증하는 금액이 25만 불. 25만 불 per account. No. person? 그것도 나의 퀘스천이었어. per account가 나는 per account로 알고 그러니까 있어. per account도 내고 per person이라고 얘기하는 거가 아마도 이래서 그럴 거야. account를 내 이름으로 하면 25만 불 내 거. your name으로 하면 25만 불. 우리가 부부면 joint로 하면 그것도 25만 불. 이렇게 되니까 per account라는 말이 맞기도 하고. 회사는 자 그럼 조이너스 케어라고 쳐. 조이너스 케어가 거래 은행이 있고 거래 은행에는 조이너스 케어의 직원들의 월급을 두세 달이 줄 수 있는 돈이 들어가 있어야 돼. 그래야 회사가 어려워도 돈을 쓸 수가 있잖아. 우리가 캐시플로우라고 말하는. 그럼 그건 다 돌려줘? 안 돌려주지. 지금 SVB 상태가 그거는 거잖아. 조이너스가 지금 법인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들어있는 건 25만 불까지 보증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말이 어카운트라는 게 per person이라는 말보다 더 맞지 않느냐는 거죠. 사실 개인이 은행에 그냥 예금으로 뭐 25만 불씩 뭐 아니면 뭐 CD든 이렇게 넣어놓는 경우는 굉장히 없어요. 잘 없죠. 잘 없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25만 불까지 지급 보증이 된다 그러면 그냥 그렇게 뭐 큰 걱정을 안 할 것 같은데 딱 회사 어카운트라고 생각하니까 완전히 패닉 상태가 되는 거야. 실리콘밸리에 있는 회사라고 쳐. 그러면은 만약에 내가 이번 주에 월급을 줘야 돼, 주급을 줘야 되는 게 50만 불이다. 그러면 한 달이면 200만 불에서 250만 불이잖아. 그게 캐시플로우로 내가 돌아가야 회사가 돌아가. 근데 25만 불만 돌려줘. 그럼 회사가 문을 닫아야 된다니까. 월급 지불이 안 돼서. 그렇지. 월드 투 월드로 생각을 하자면 그 회사이기 때문에 100만 불 있기 때문에 100만 불을 다 물어주는 것이 아니고 FDIC로 한다 그러면 25만 불까지이나 이번 경우는 가버먼트가 스텝인해서 다 해주겠다고 다행히도 했으니 그러니까 줄도산이 은행만 줄도산이 아니라 큰일이지.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거기 실리콘밸리에서 이 실리콘밸리 은행을 거래 은행으로 하고 있는 회사들이 어마어마한 문제가 생기니까 할 수 없이 전액 보증을 해주겠다. 근데 국민의 세금을 쓰진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자, 어쨌든 그러면 왜 실리콘밸리 뱅크, SVB는 파산을 신청할 수밖에 없었는가? 이유가 궁금하잖아. 왜 파산을 신청했어? 돈이 리저브가 없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상황이 보통 이제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이제 이 SVB가 주로 갖고 있는 게 다 어카운트가 회사 어카운트잖아요. 그렇지. 근데 사실 그 회사가 지난 몇 년 새에 갑자기 이 돈이 엄청나게 늘어난 이유가 그 이제 그런 스타트업 컴퍼니들이 정부에서 돈을 받은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다 정부, 나는 하여튼 그 돈을 받아갖고 넣어놨어요. 넣어놔서 사실은 그거를 넣어놓고 안 쓰려고 했지. 안 쓰려고 했는데 인트레스가 막 올라가니까 로운을 받을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나 있는 거 주세요. 이러고 간 거잖아. 그러니까 너도 나도 다 돈을 달라고 하는데 은행의 성격상 그 돈을 다 갖고 있지 않잖아. 캐시로. 투자를 희한한다 했지. 투자를 다 했는데 이제 그거를 안전한데 한다고 우리 맨날 얘기하는 트레저리에 투자를 했는데 안 돼. 팔라니까 이건 뭐야. 디스카운트해서 팔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돈이 모자라게 되는 거지. 결국 은행은 뭘로 돈을 버느냐? 은행은 뭘로 돈을 벌어? 빌려주고 이자를 받고 남의 돈으로 돈 버는 게 은행이 하는 일이지. 그러니까 맞아. 결국 뭐냐면 내가 예금을 넣었다. 그 예금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데 그치. 내가 넣은 예금, 그러니까 전체 총 예금액보다 몇십 배를 돈을 빌려준단 말이야. 그래서 거기서 이자를 받고 또 그 담보로 했으니까 실제적인 돈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걔 돈은 또 투자도 하잖아. 그러니까 은행이 돈을 번다는 게 숫자가 벌고 있는 거야. 숫자가. 현금이 벌고, 현금이 내가 은행에 은행 금고 열면은 막 거기에
우리가 원하는 현금이 꽉 차 있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 실리콘밸리 뱅크는 특수성이 뭐냐면 IT 기업들, 스타트업들이 되게 많은 동네에서 돈을 받아. 근데 이제 조이스가 말한 대로 정부에서 막 주는 펀드 받은 돈들을 은행에다가 꽉꽉 채워놓고 있어. 그리고 자기네 돈은 넣어놓고 그리고 자기네가 쓸 돈은 그동안 빌려 썼단 말이야. 자기네 돈을 안 쓰고. 왜 그렇게 할까요? 넣어놓는 게 돈을 더 많이 받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그렇지. 빌려 쓰는 게 이자가 너무 적었으니까. 낮았으니까. 이자가 너무 적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빌려 쓰는 방향을 택한 거지. 그리고 사람들이 캐시플로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이 캐시는 항상 묶어두는 거지. 그리고 나 돈 이만큼 있어. 빚은 더 많은데. 근데 정석대로 했네. 그게 맞는 거지.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비즈니스 하는 사람. 사람 당연히 그 이자율 따져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계산해야지. 그렇지. 근데 지금 조이스 말이 그런데 금리가 치고 오르니까 빌려 쓰는 거가 이자가 훨씬 높아졌잖아. 올라가 버린 거지. 뭐 5% 6% 올라가니까 그럼 난 그냥 내 돈 찾아 쓸래. 그래 내 돈을 찾아서 월급을 주려면 이건 그야말로 캐시야. 그치. 이건 그야말로 캐시야. 근데 은행에 금고를 딱 열었는데 없어. 캐시가. 그러면 자기가 투자한 걸 갖고 오든가 뭐 아니면 다른 은행에 가서 빌려오든가. 근데 역시 빌려오면 금리가 또 높아. 그치. 그러니까 투자한 거를 빨리 회수를 해야 돼. 근데 만약에 주식이면 회수가 될까요? 안 될까요? 지금. 회수가 되는데 손해를 보고 팔아야 돼. 되면 다행이지. 그러니까 이제 안 그래? 아니 근데 여기서 이 회사 이 은행이 투자한 거가 다 government backed 그러니까. securities였던 거야. 50%가 넘는. 그러니까 머추얼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머추얼도 머추얼가 아직 하고 안 됐으니까 응. 문제인 거지. 그러면 이제 이렇게 팔아야 되는 건데 그 재밌는 거가 있더라고. 그 뱅크에서 원래 그 리스크를 매니지하는 그 오피서가 있었을 거 아니야. 근데 그 리스크를 매니지하는 오피서가 거의 포지션이 한 9개월 정도가 비어 있었대. 오. 그러니까 이걸 오버사이트 할 거가 이제 비어있었네. 그 자리가 비어 있었고 그리고 이제 구멍이 난 거네.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있었으면 이걸 막았어요. 그건 또 another 그거는 story. 모르지. 지시했을 네. 수도 있지. 그리고 아니 왜냐면 몰랐을 수도 있어. 그 CEO가 뭐 몇 년 전에 가가지고 막 이걸 그 이제 리퀘어먼트를 내려줘라고 막 해서 라빙을 해서 자기가 받은 거니까 사실 그 사람이 있었어도 그렇게까지 차이가 있었을 것 같지는 않은데 내 생각에는 그래도 하여튼 그 그래도 원은 어느 했겠지. 정도 원은 백까지. 했겠지. 그럴 수 있었겠지. 그거는 좀 근데 어쨌든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이거는 트럼프 탓이다 막 이 난리를 친 게 어쨌든 2008년도 2010년도에 우리가 프라임 그 사태를 서프라임 사태를 겪으면서 아니 500억 달러의 자산 규모가 되는 은행까지는 계속 규제가 되게 심했다 그러더라고. 이런 투자나. 오바마 때부터 해가지고. 그때 만들어서. 근데 트럼프가 그걸 500억으로 네. 2,500억으로 올렸대나 뭐 이래갖고 현재 이게 규제 범위를 뭐 자산 규모를 낮추니까 좀 루스해진 거죠. 그런데 하필이면 아슬아슬하게 그 밑이었대. 실리콘 이건 의도적인 거였어. 이 CEO가. 일부러 CEO가 라빙을 한 사람이야. Incredible amount of 라빙을 해서 이걸 그 사람 만든 거야. 그 사람 잡혀가겠네. 수했지 지금 다. 그러니까 잡혀가겠네. CEO, CFO 다 수. 그러니까 이건 만든 거라는 거잖아. 그래서 그 2,500불 아래를 자기가 유지를 한 거잖아. 일부러 정말. 그래서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지금 지나고 보니까. 그래서 규제 범위 밖으로 자기네가 돈을 자기네 멋대로 투자를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지. 그러니까 이제 은행의 성격이 나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인슈런스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 관점에서 보면 잘 지낼 것 같은 때는 리스크에 대한 생각을 사실 안 하는 게 우리 다 마찬가지야. 모든 사람이. 잘 나갈 이렇게 되면 계속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누가 그거를 문제 삼아서 그걸 보고서 이제 미리게이트를 미리 하는 거는 사실 되게 어렵잖아. 그런데 이제 그런 면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 것 같긴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다 회사가 잘 나갈 때 오너로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everything is going well. 근데 이제 내가 potentially 생각해 봐야 되는 거가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 같다 이거지. 아니면은 이 많은 돈에 그 많은 자산을 그렇게 그 long-term 반드를 사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지. 그런 생각을 했다면. 아니면은
how do you know? Like 마켓이 계속 이렇게 똑같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 리스크에 대한 생각을 좀 많이 해보게 되는 아니 근데 보통 경우가 그 아까 되지 리스크 않나. 매니지먼트 하는 오피서가 없었다고 한다는 게 만약에 그 사람이 있었으면은 뭐가 달라졌을까? 뭐 모르지 그거야. 지금 모르는데 만약에 국채를 사도 쇼텀을 몇 개를 사고 이렇게 포션을 나눠서 마금할 수 있도록 뭔가를 하지는 그리고 또 이제 했을 기회가 거야, 있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무슨 뭔가 전조 증상이 있었을 때 그걸 좀 팔았을 수도 있었다는 거지. 미리. 미리. 그리고 그걸 또 왜 마켓 트렌드를 계속 리포트를 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은행 안에서도 내가 알기로는 거의 뭐 그 큰 회계 어카운팅 펌도 그렇고 거의 한 달에 한 번 또는 쿼럴리로 그게 경제 분석이 다 나와. 경제 분석지가 다 나와서 지금은 뭘 할 때, 지금은 뭐를 하지 말아야 될 때가 전체적으로 직원이 전부 다 그걸 어크널리지를 하게 만들어 놓는 걸로 알고 있어. 그러면은 그래 맞아. 근데 이제 매니지먼이 어떤 결정을 해야 되고 이제 나는 이 사건이 딱 치고 제일 궁금한 게 이거잖아. 아, 이 회사 어디를 누가 했지? 나는 내 말이 그 말이야. 나는 이제 딱 이거 빨라 이거 누가 했어? 그래서 그걸 막 찾아봤잖아. 그러니까 이 어디시 나온 지 3주인가 한 달 새에 이렇게 된 거야. 어디서는 아무 문제가 없었고. 근데 KPMG가 한 거고. 어떻게 아무 내가 지금 말하는 회사가 그 회사였는데. 그러니까 이제 피스가 여러 피스가 있다는 거지. moving parts가. 그런데 그 어떤 그 회사의 펄스를 재는 거는 그 responsibility는 매니지먼트에 있다는 거고 북에는 사실 우리가 자산하고 작년에 수익 liability하고 이렇게 봤을 때 북은 다 맞다 이거지. 맞아. 그거를 얘네가 거짓말한 건 그러니까 아니잖아. 밸런스는 맞는데. 그렇지. 밸런스는 맞는데. 어디에 들어가 있는가 문제가 있었다. 근데 이거지. 그것도 참 트리키한 거야. 그거 다 맞고 우리가 봐도 누가 전문가가 봐도 이거 맞고 저거 맞고 다 맞는데 구멍이 있었다는 거잖아. 근데 이제 그 오피서들이 스탁을 판 거야. 그렇지 그게 문제지. 그래 이게 무슨 인사이드 트레이딩을 했어 그냥 그거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거지. 그렇지. 자기네는 다 이게 automatic balancing을 했던 거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뺀 게 아니다 하지만 근데 비즈니스를 하는 입장에서는 everyday 너무 바쁘잖아. 우리도. 잘 굴러가고 있으면 그렇게까지는 worst case scenario 생각하고 못하지. 생각을 하게 안 되지. 아마 생각이라는 걸 뭐 맨날 하나? 그리고 결정할 때. 아니야. 그리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결정할 때. 그 urgency가 없는 거지. 그렇지. 없대 당장 돼. 뭐 눈에 보이는 게 없으니까. 그리고 그 동안에 지금 페드하고 마켓하고 계속 전쟁이었거든, 사실은. 시장이 이걸 지배할 건가, 페드가 이걸 지배할 건가 서로 막 경쟁이었는데 페드가 계속 밀리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그 자유경제 그 시스템 안에서 분명히 뭐가 또 터모일 같은 게 있었던 거일 수도 있어. 아니 누가 그런 음모론을 제기했대. 뭐냐면은 이제 이자율 그만 올려라. 너 이자율 더 올리면 우리 다 망한다. 그런 경고의 메시지로 하나를 와우, 잡은 거다. conspiracy.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는 바람에 실제로 이자가 부동산 집 사시는 분들은 이자가 떨어져서 너무 좋아해. 그러니까 뭐 일시적인 거겠지만 이건 forever는 아니겠지만 어쨌거나. 지금 사야 돼? 근데 아까 이제 조이스가 한 말 중에서 우리 돈나님들이 궁금해할 얘기 중에 하나가 있는데 국채가 멀추어 하기 전에 그러니까 만기가 되기 전에 팔면 손해다라는 얘기를 했어. 그거를 설명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아. 그러면 국채는 무조건 만기될 때까지 꼭 붙잡고 있어야 되느냐 중간에 팔면 안 되느냐 생각할 것 같거든. 근데 이제 우리가 저번에 했던 거 있잖아요. 페널티 있다고 그랬지. 여기서 있는 그 페널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저번에 했던 그 아이반드 같은 경우는 페널티가 인트레스트를 안 받는 거잖아. 그렇지. 근데 프린시플에서 없어지는 건 아니었던 거. 원금은 그대로 그렇지. 돌려받는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건데 이렇게 사는 국채들은 뭐냐면 그 maturity가 보통 다 있는데 그러니까 mature가 되면 내가 원금을 돌려받겠어 이 뜻인데 이제 그걸 빨랑 찾아야 되는 거야. 캐시를 줘야 되니까. 그러면 이게 머추어가 2년 뒤에 되는 건데 지금 내가 1년도 안 되는데 팔려고 하면 이거를 원금에서 깎이는 거지. 마켓에서 팔아야 돼. 마켓에서. 그러면 내가 지금 디스카운트를 해야 된다. 그렇지. 내가 이거 내가 지금 새로 나오는 반드들은 인트레스가 5%야. 근데 이거를 뭘 똑같은 옛날 프라이스를 사. 안 사. 요거야 요거. 피가. 그러면
쏴지는 거지. 왜냐하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아니면 그 이제 실리콘밸리 은행이 가지고 있는 국채의 금리가 새로 발행되는 국채의 금리보다 낮아. 옛날 거니까. 그렇지. 그럼 사람들은 당연히 아니 내가 왜 그거를 사? 많이 주는 걸 사지. 뭐 많이 주는 걸 사지. 그렇다면은 뭔가 거기에 따른 이익이 있어야 되니까 디스카운트를 해줘야 되는 거지. 근데 그게 깎아줬대요. 무려 얼마라고? 18억 달러를 손해를 봐야 된다 이거잖아. 그래서 실리콘밸리 은행이 18억 달러를 손해를 보더라도 국채를 팔아서 은행에서 이거를 자금으로 돌리겠다라고 발표를 해버린 거야. 나는 그것도 되게 왜 발표했지? 뭐 이런 그러면서 대신에 우리는 증자를 하겠다. 유상증자를 해서 20몇억 불을 거기다가 받으면 아 우리는 전혀 뭐 문제가 그러니까 없다. 파산하기 전에. 파산하기 전에. 그게 8일 9일 그게 얘기야. 그분들의 솔루션이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네는 국채를 팔아도 18억 달러, 18억 달러는 뭐 얼마인지도 모르지 우리는. 하여튼 그만큼을 손해를 보지만 대신에 우리가 유상증자를 해서 20몇억 달러가 생기니까 우리는 뭐 문제 없다라고 그 사람들 했는데 워런 버핏한테 가려고 그랬나? 몰라. 근데 그게 딱 발표가 되고 무슨 일이 일어났어? 사람들이 내 돈을 찾기 시작한 거야. 못 믿겠다 그런 거. 이거 나 이러다가 돈 못 찾는 거 아니야가 그 개인 돈이 들어있는 사람 그다음에 회사 캐시플로우가 들어있는 사람들이 돈을 다 찾는데 자, 옛날 같으면 은행에 가서 줄 서서 돈을 받아와야 돼. 근데 인터넷 뱅킹, 폰 뱅킹으로 해버리니까 다 빠져나가지. 다 순식간에 빠져나가는 거야 돈이. 그게 뭐 50몇억 달러가 순식간에 빠져나가서 그래서 할 수 없이 영업정지 명령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는 거지. 안 그러면은 돈을 돌려주지 못하고 부도가 나니까 하루 만에. 그러니까 뱅크 오브 아메리카만 배가 이렇게 뿔룩해서 메릴 린치 뿔룩. 덕분에 이제 또 가는 거지. 아 진짜. 그러니까 어떻게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 실리콘밸리 뱅크 자체는 약간 기관들이 많았던 회사, 기업들이 많은 은행이었잖아요. 근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우리가 개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월스 파고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체이스 같은 은행은 인디비주얼 개미 군단이 많잖아. 어떻게 보면 그게 또 빛을 발할 때가 있네요. 왜냐하면 은행은 그지? 그래 아니 우리 비즈니스하고 아주 똑같아. 그러니까 내 손님이 완전히 굵직굵직한 손님만 있으면 이 중에 한 명이 없어져 봐. 큰 손실이지. 그렇지. 근데 막 많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뱅크가 완전 승승장구했던 게 큰 기업 몇 개만 잡으면 자기는 어마어마한 은행이 되는 거잖아. 그래 스타트업이 잘 되네 몇 개만 있으면. 근데 한 순식간에 그냥 쫙 완전 물이 마르듯이 없어져 버릴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거잖아. 그러니까 겸손하지 못했구만. 아니지 사람들이 자기네는 스페셜라이즈를 한 거야. 그러니까 그 말이 그리고 그 기업들하고 파티 몇 번 열어주면 쫙쫙쫙쫙 잘 나가고 그렇게 했던 거지. 아니 뱅크에서 이메일 받으신 분. 난 막 수도 없이 받았지. 아니 뱅크에서 받고. 언니가 돈이 많구나. 뱅크에서 받고 또 보험회사에서도 받고 또 뭐 그런 기관들에서 손님들이 이제 물으니까 이거는 뭐 괜찮다, 뭐 FDIC가 해줄 거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거래은행에서 이메일이 온 게 사실은 나는 이제 뭐 웰스파고도 있고 BOA도 있고 막 이렇게 있다고 치면 회사 어카운트가 작은 은행에서만 이메일이 왔어. 그렇지. 왜냐면 작은 은행일수록 걱정을 많이 로컬 하게 되지. 뱅크에서. 로컬 뱅크에서만 이메일이 왔어. 그래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 한국도 비슷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로컬 은행이 이자를 더 줘. 그럴 수밖에. 왜냐하면 손님을 끌기 잡아야 위해서. 되니까. 그러니까 뭐 한 0.5%의 차이만 있다 하더라도 사실은 이게 뭐 1불, 2불이라 그래도 돈 많이 주는 쪽을 가게 되니까 그러니까 로컬 은행을 상대할 때 이자를 보고 상대를 했는데 갑자기 덜컹 하는 생각이 들면서 아닌 것 같아. 로컬 은행에서 이제 BOA로 옮겨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난 이메일 안 받았으면 차라리 그런 생각을 안 했을 것 같은데 25만 불 밑에까지만 하면
아니, 여러 회사 가지. 어카운트가 회사 찢어져 어카운트. 있으니까. 그런 거는 네. 그러니까 이 로컬은행의 회사 어카운트를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이유가 서비스예요. 그렇지. 어. 잘해주시니까. 얼마나 잘해주는데 예를 들어서 BOA나 웰스파고라고 쳐. 요즘은 전부 이제 그 디렉트 디파짓이라 그래서 각각의 직원들의 은행 어카운트로 우리가 다 뭐 책을 그 돈을 월급을 쏘니까 큰 문제가 없다고 치면 옛날에는 다 책을 발행했잖아요. 그러면 책 한 장당 얼마씩 뱅크에서 차지를 한다고. 그러니까 한 달에 200장까지만 프리. 그러니까 언니는 언더 200장까지를 하셨기 때문에 만약에 그러면 그게 없었던 거야, 피가. 1000장이 넘고 2000장이 넘게 책이 발행이 되잖아.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장당 몇 전씩이 붙어요. 또 굉장하겠다. 근데 그거를 위클리로 발행을 하잖아. 왜냐면은 주급을 줘야 돼요. 이 이제 공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을. 그러면 그거 한 장당 만약에 5센트라고 하면 뭐 10장이면 50전 이래. 근데 그게 1000장이면 얘기가 달라지는 거야. 한 달이면 얼마 이게 달라지는 거야. 그렇지. 그런 서비스들을 로컬 은행에서는 해주겠다. 이런 거고 또 하나가 지금은 모바일 디파짓을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은행에 가면은 이 디파짓 머신이라는 게 맞아요. 있어. 그래갖고 내가 만약에 내가 1000불짜리 책을 입금시킵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 은행 그 디파짓 머신에다 대면 칙 하면서 이렇게 한 바퀴 돌아 걔가. 그러면 그게 스캔이 돼서 그 책 이미지가 딱 찍히면서 디파짓이 되고 그 은행 거기에는 무슨 이제 책에는 넘버가 딱 찍히면서 쓸 수 없는 책으로 변해. 그 디파짓 머신을 회사에다 줘요. 편하지 엄청. 그리고 이제 이 모바일 디파짓 우리가 흔히 그걸 다 말하는 주는구나. 대단한 요거로 혜택이에요. 요거로 이렇게 찍어서 중요한 손님인가 봐. 디파짓 하는 그 책들은 리밋이 정해져 있어. 그렇지. 그렇죠. 몇 불 이상이면 은행에 하루에 가야 얼마 되고, 이상 하루에 못 얼마 한다. 이상 못 하고. 근데 막 이제 만약에 실리콘밸리 뱅크라고 생각을 하면 디파짓 되는 돈이 몇십만 불일 수가 있다고. 그렇지. 책 하나에 뭐 한 장에 몇십만 불, 몇백만 불일 수가 있어. 그러면 얘를 내가 이거로 찍으면 안 돼. 당연히 안 되지. 근데 이 디파짓 머신으로 하면서 전화해서 나 지금 이거 20만 불짜리 들고 있는데 오늘 리밋 풀어주세요. 그래. 로컬 은행은. 그러면 풀어줘 리밋을. 언리밋이라든가 아니면 25만 불로 올려줘. 그 자리에서. 그래요? 이거 나만 잘해본 것 같잖아. 이거. 대접 받았네. 그럼 근데 언니는 그거는 그냥 기업이니까 그런데 얼마 전에 며칠 전에 클로징 변호사랑 이야기를 하는데 이 뱅크 사태 거기는 생각해봐. 하루에 클로징 10개야. 50만 불짜리 돈이 입금이 되잖아. 은행에서 돈 들어와. 다운페이한 돈 그치, 들어와. 그치. 그러니까 50만 불이 10개 들어오면 500만 불 아니야. 어떻게 될 거야? 프리징 되면. 그러니까. 그래서 나랑 의논한 거야. 어느 은행이 좋을까? 이러면서. 그래서 이제 로컬 은행이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니까 많은 이제 이 개인보다는 사실은 조그만 자영업 하시는 분들한테는 혜택이 많이 있을 수가 있거든. 그리고 전화해도 상담을 금방 담당자가 봐주지. 금방 봐줘. 그렇지. 그리고 이제 론 하는 문제도 만약에 내가 웰스파고를 갔어. 얼마나 친절한지 몰라. 뭐 그래 뭐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다 돼. 한 달 후에 띵 날라와. 리젝트 됐어. 이러고. 한두 번이 아니야. 이상한 서류란 서류는 쫙 해갖고 다 보내라 그러고. 그건 맞아. 막 그 자리에서 온갖 아첨 하듯이 막 그 백인 남자 여자들 막 이렇게 늘씬하고 막 정장 입은 애들이 막 대접해주잖아. 그러고 리젝트 됐어. 날라와. 근데 로컬 은행은 한국말로 다 서비스 해주시면서 공손하게 론 나왔습니다. 이런단 말이야. 자영업 하시는 분들 이거는 한두 번 겪어보시지 않았을 거라고.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당연히 그걸로 로컬 가야지. 은행을 쓰게 되는 거지. 근데 로컬 은행에서 이메일이 띵 날라오는 거야. 우리는 문제 없습니다. 근데 BOA하고 웰스파고는 안 보내더란 말이야. 거기는 보낼 이유가 없지. 그러니까 그냥 뭐 웰스파고만 해도 미국에서 6번째로 크고 뭐 그러다가 팅팅거리니까. 근데
로컬 은행은 아무래도 이제 그 너무 규모가 작고 그래서 사람들이 불안해할 거라고 미리 생각을 해서 보낸 거 아닐까? 그렇겠죠. 그치? 텐더 러빙 케어라고 생각하면 그렇지. 텐더 러빙 케어. 그런데 실제로 입금 거기 돈이 있는 분들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5,000불 가진 분들이 과부의 그 저기 동전 두입을 생각하면 딱 전 재산이면 이거 안 뺄 수가 없게 돼요. 그러니까 이 뱅크런 사태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이제 많은 분들이 들어본 적도 없는 은행인데 내가 왜 신경을 쓰냐는 거지. 실리콘밸리 어딘가에 있는 뭐 그런 은행이고 제가 무너진 게 이 난리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리고 다 뭐 SBB라고 나오고 뭐 FDIC 나오고 뭐 이게 다 약자로 나오니까 이게 무슨 어떤 경제 용어 같고 이래서 실제로 잘 알아듣지도 못해. 지금 벌써 두 개 시그니처 뱅크 넘어졌고 그다음에 퍼스트 리퍼블릭인가 그것도 지금 아슬아슬하고 유럽에도 지금 스위스 크레딧 스위스 인수합병 됐고 이제 그러니까 사실 그냥 무시할 일은 아니죠. 이게. 근데 크레딧 스위스는 오늘자까지는 너무 어이가 없는 게 채권을 동결한다고 안 돌려준대. 채권이 빵이 된대. 빵. 뭘? 근데 왜냐면 이제 미국은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 내가 만약에 누가 뱅크럽시를 했어. 그럼 일단 채권을 먼저 그러니까 당연히지. 돈 빌린 거부터 갚고 투자자들은 빵을 만드는 거잖아. 그럼. 얼마라도 갚으려고 하잖아. 근데 이번에는 빌린 돈을 빵을 만든다대. 그래갖고 아마 국제적인 그 이제 소송이 엄청나게 벌어질 거다. 지금 그 소리 하더라고. 투자는 어쩔 수가 없지만 빌려준 돈을 빵을 만든다니까. 하여튼 그래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사실 잘 모르겠어. 우리가 근데 너무 있는 템포러리 그게 지금 이번에 이 일이 있으면서 모든 룰이 다 깨졌잖아요. 템포러리로 지금 막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템포러리 메소드가 등장할지 몰라. 근데 아까 이제 초반에 내가 뭐 국민 세금은 안 쓴다고 그랬잖아라고 했는데 조이스가 웃기고 있네. 양적 완화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여기 내가 써왔어. 이게 나 태어나서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기 때문에 BTFP라는 거를 통해서 돈을 준대잖아. 난 처음에 BTS라고 들었어. 그 BTFP가 뭐냐고. BTFP가 뭐야? 뭐. 아, 그래 뱅크들한테 준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내 말이 그럼 이 돈 어디서 나오는 거야? 이제 그게 저기로 가는 거죠. 그 저기 페드의 그 밸런시스로 가는 거지. 그래 그러니까 결국은 연준에 가는 거잖아. 결국은 이제 우리 백성들이 민초들이. 아니 나는 그게 바이든 대통령이 그냥 당장 바로 기자회견 해갖고 세금 안 쓸 테니까 걱정 마세요. 그렇지만 돈은 다 물어줍니다라고 그랬을 때 너무 아름답게 표현한 말이지. 그래. 혹시 저게 내 추측에는 어떤 그러니까 뱅크들이 이 비즈니스 하려 그러면 지켜야 하는 어떤 그 리저브라든가 이제 이런 게 있잖아. 근데 거기에서 한꺼번에 만드는 리저브 같은 게 있지 않을까? 아니 돈을 푼다는 것 같아. 더 푼다고? 아니 근데 나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정부에서 쓰는 모든 땡전 한 입은 다 세금이에요. 그럼 정부에서 쓰는 어떤 돈도 세금이 아닌 돈은 없어요. 정부 자체가 세금으로만 움직여. 근데 세금을 안 쓴대. 나 그래서 이게 앞뒤가 맞는 말인가? 그러니까 정치인이 한국 정치인만 거짓말하는 거 아닌가 봐. 나는 미국 정치인은 정직한 줄 알았어. 무슨 혼날래? 절대 안 믿으면 요거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 생각. 우리한테 maybe 적용되는 거니까 이제 이런 거를 가끔가다 이렇게 이슈가 되기도 얘기가 되기도 하니까. 그러면 뱅크에 사람들이 돈을 두면서 하는 얘기가 25만 불까지는 커버가 된다 이거잖아. 그러니까 안전하다는 거잖아. 안전한데 그러면 투자를 하는 거, 우리가 펀드를 사는 거 이거보다는 이게 안전하다는 거잖아. 펀드를 사고 그런 거는 내가 회사의 오너십을 갖고 있으니까 이렇게 파산을 하게 되면 날라가지. 0밖에 없다 그거잖아. 근데 이제 펀드를 하게 되면 막 많이 모아놓으니까 그런 이제 프로텍션이 좀 있다는 거잖아. 다른 점은 내 생각에 예금을 하는 거는 그렇지. 그치, 예금을 펀드는. 펀더멘털리 다른 거는 뭐냐면 뱅크에 돈을 주면은 뱅크가 25만 불 프로텍션은 FDI에서 주는 거지. 거기다 넣으면 이 내 돈이 뱅크의 밸런스시트에 들어가요.
뱅크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돈이 돼버리는 그치, 거예요. 그치. 펀드는 내 마음대로 못해. 못하지. 그 회사가 브로커지나 그 회사가 망해도 예를 들어서 우리 생각해보자. 다 아는 뱅가드 무슨 펀드가 있어. 뱅가드 펀드가 있는데 뱅가드가 망해도 그 펀드는 가요. 내 거야. 그리고 내 거고 더 중요한 거는 그거를 킵하는 커스토디언. 그 돈을 관리하는 커스토디언은 뱅가드가 아니야. 거기에 분명히 그 리스폰시빌리티가 나눠지는 게 있어요. 근데 뱅크는 그게 없어. 그렇기 때문에 뱅크 보고 어떤 리저브를 갖고 있으세요 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 돈이 들어갔는데 무슨 뜻이냐면 이 뱅크의 밸런스시트에 이 돈이 들어간다고 자기네 돈인 것처럼. 자기네 수입인 것처럼. 그렇지. 그런데 내가 무슨 펀드를 갖고 있으면 뱅가드 펀드라고 해도 뱅가드의 회사의 밸런스시트에 내 돈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퍼스널리는 삼자의 돈이냐 아니면 내 자, 돈이냐. 그러면 펀드는 안 망한다는 뜻으로 잘못 알아들을 수도 있어. 아니지. 그런 건 아닌데 이게 디퍼런스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가기 때문에 내가 어떤 굉장히 보수적으로 내가 굉장히 conservatively 내 돈을 프로텍트하고 싶고 25만 불까지 난 무슨 일이 있어도 해야 되면 당연히 은행에 가지. 그건 은행이 이렇게 돼도 이제 이렇게 뭐 FDIS에서 커버를 하지만 사람들이 그 생각하는 것처럼 그 은행에 가면 뭐 100% 보장이 돼가지고 이런 거 아니라는 거지. 그 돈을 사실 쓰는 파워가 누구한테 있냐면은 은행에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아는 그 판지 스캠으로 들어간 사람 있잖아. 메이드오프 같은 사람이 그 짓을 한 거예요. 펀드를 만들어 놓고 자기가 커스토디언이 된 거예요. 그러면 그건 일리걸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프로텍션이 그 이제 펀드 사이드는 그거는 프로드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프로텍션이 있는데 어떤 의미로는 차라리 뱅크는 그게 없다고. 내 돈을 가져가서 자기 돈인 것처럼 보고를 할 뿐만 아니라 물론 에셋도 되고 라이블러리 오토라이즈 된 권한이야. 그렇지. 그렇지만은 이해를 하는 데 있어서는 이제 그렇게 나눠진다는 거지. 근데 이제 뱅크에다가 돈을 가지고 있는 게 안전하다라고 보통 알고 있는 이유는 이 투자와 그러니까 어느 곳에 돈이 들어가 있어서 그리고 얼마나 움직이느냐가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뱅크는 들어가면 뭐 이자는 조금 받아도 항상 그러니까 내가 현금화할 수가 있기가 쉽고 현금화가 되고 유동성 펀드에다가 넣으면은 이게 지금처럼 주식이 낮아 있을 때는 혹시 뭐 그게 펀드가 주식에 관련돼 있다 그러면은 좀 낮아져 있으니까 이런 높낮이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현금화하기가 조금 시간이 좀 더 걸리고 이런 거지 다른 거보다도 내가 은행에 돈이 있는 게 안전한가 안 한가 그걸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어 사실은. 그러니까 실리콘밸리 은행에다 돈을 넣어놓으신 뭐 개인이든 기업도 9일날이 될 때까지는 몰랐잖아. 그렇지. 9일날이 되고 막 돈을 막 찾아내니까 이제 10일날은 영업정지 상태가 벌어지고 그 이틀 3일 그러니까 8일부터 시작됐다고 치면 그 이틀 3일 동안은 피가 마르는 그렇지. 상황이 됐고 이제 갑자기 대통령이 다 줄 테니까 걱정 붙들어 매쇼. 그런데 언제? 이제 그다음부터는 언제겠지. 언제 준다는 거야. 막 부들부들 떨리겠지. 그러니까 그러면은 지금 안전자산으로 생각해서 은행에 돈을 넣지 말아야 되나? 그건 아니고 아닌데. 지금은 그러니까 어느 금액을 넣겠어요. 그 계산이고 이게 좀 개인하고 비즈니스는 좀 굉장히 다른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어떤 분들은 이제 전체 그 투자에 그 인벤토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뭐 우리가 은행에다 CD를 넣을 수도 있고 펀드에도 뭐 스탁 펀드가 있을 수가 있고 뭐 채권 펀드가 있을 뭐 여러 개 있잖아. 근데 굳이 몇 밀리언 있어도 다 은행에 갖고 계시면 됐어요. 왜냐하면 네, 뱅크가 제일 안전하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이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죠. 과연 이게 안전한가? 굳이 그렇게 하시려고 그러면 한 은행만 고집하지 마시고 25만 불 이렇게 다 나눠야 되는 거죠. 네. 굳이 그렇게 한다면. 아니 그 얘기를 하니까 나 갑자기 퀘스천이 생겼는데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은행에다 예금하는 건 짜증나니까 그냥 나는 이 돈 그 자체를 내가 내 그 무슨 박스라 그래. 금고. 그런 세프티 박스에다 넣어놨다고 은행에 있는 금고에다가 내가 넣어놨어. 뱅크가 망하면 그 돈은 주나? 주지. 그 돈은 그냥 안 없어지나? 세이프 디포짓 박스라는 거의 데피니션은 캐시라는 게 아니잖아. 아니 근데 거기다 내가 캐시를 만약에 넣어놨어. 넣어놓을 수 있지. 근데 they're not supposed to know. 그러니까 그거는 뱅크가 망해도 내가 가서 열어서 그냥 꺼낼 수 언니 있는 어떤 거지. 사람이 IRS에서 트래킹을 당했는데
세이프티 박스도 얼마 있는지 다 알더래. IRS는 모든 근데 뭐 어떤 FBI가 스피너를 뜨면 했겠지. 다 알아. 했겠지, 뭔가를 했겠지. 그냥은 사실 알 수가 없는. 그러니까 원래는 몰라야 되는데 다 안 돼. IRS는 누구네 집 뒷마당 항아리에 묻어놓은 돈도 알아. 총괄권을 갖고서. 근데 우리 저기 이거 그 25만 불 프로텍션 하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우리 이제 저번에도 이런 얘기 했잖아요. 이렇게 혹시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그 어카운트를 payable on death 그렇게 그렇게 얘기했잖아. 그럼 내가 지금 예를 들어서 로컬 뱅크 ABC 뱅크에다가 뭐 돈이 한 100만 불 있다고 쳐요. 100만 불 있으면 내 이름으로 25만을 넣고 말하자면 남편 이름으로 25만을 넣고 우리가 jointly 25만을 넣고 그리고 또 내 이름으로 25만을 넣는데 payable on death가 내 son이야. 그러면 그게 다 커버가 돼. 25만 불. 그러니까 사실 커버 될 수 있는 게 생각보다는 되게 많아요. 그러면 언니 아까 뱅크라고 잠깐만 해도. 헷갈렸어. 내 이름으로 25만 불이 있는데 내가 another 어카운트에 내 이름으로 돼 있고 조인트로. 조인트 아니고 내 이름으로 내 했어요.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그걸 우리 딸을 준다고 해놨어. 그럼 그건 different 어카운트로 해서 25만 불이 또 커버가 된다. 그렇게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payable on death라고 하는 거의 중요성이 되게 많아.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디파짓을 할 때 생각이라는 걸 해야죠. 무조건 가서 밀리언 퍽 넣는 게 아니라 퍽. 그렇지. 아니 나는 퍽 늘 돈이 있으면 어쨌든 고민을 한다고. 그러니까 이제, 의외로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가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 포인트가 되는 네. 것 같아. 사실. 아니 근데 투자를 하려고 해도 어떻게 하는지 모른다는 거가 좀 많고 에이전트를 통해서 한다 그럴 때 나 그 사기당하면 어떡하나. 그러니까 나는 그냥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했던 대로 은행에다 넣어놓고 이자나 그냥 뭐 한 1%라도 받으면 다행이다. 내 걸 지키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당연히. 있을 수 있지. 그렇죠. 그럼 나이 들면 더. 네. 많은데 투자를 어떻게 하는지 모른다. 그리고 누구를 만나야 할지 모른다. 그럼 이 CEF 보드라는 데 들어가가지고 예, 그래서 이름을 찾으시면 돼요. 그죠? 아니 선우 미숙 씨를 찾는 게 낫지. 근데 사실 또 거기 가서도 누가 누군지 어떻게 그러니까 알아? 어떻게 알아? 알 수가 없어. 그래요. 어려운 세상이. 제가 어렵습니다. 진짜 어려운 세상에 살고 있어요. 진짜. 제가 요거는 꼭 한번 전달을 하고 오늘 이제 마감하려고 그러는데요. 제가 아는 분이 이제 병이 생겼어요. 병이 생겨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명보험을 들여다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들여다봤는데 뭐 롱텀 케어도 있는 것 같고 좀 안심이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길래 일단 그래도 한번 보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 팔러시 북을 갖고 왔어요. 근데 이분이 그 전에 2, 3년간 어떤 다른 회사에서 라이프 인슈런스를 갖고 있었다는 거야. 근데 이제 어떤 에이전트가 한번 봅시다. 리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줬더니 그분이 이렇게 보시더니 아 이거 10년이면 끝나는 인슈런스를 갖고 계시네요 라고 말을 한 거야. 사실 이 당사자는 어떤 보험인지 잘 기억을 못 하시고 계셔요. 근데 10년이면 끝나는 보험이라는 게 나는 텀라이프밖에 없는데 그분은 분명히 자기는 장기로 들었다고 알고 계셨대. 그래서 나는 이게 이제 거기서부터 의심이 좀 된 거야. 왜냐하면 10년에 끝난다는 건 텀라이프인데 이 양반이 텀라이프를 들을 나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금 의심이 되는데 어쨌든 그래서 갖고 와 보세요. 그래서 봤어요. 그랬더니 얘는 75살에 끝나는 거예요. 얘는 새로 들은 거. 새로 들은 거는 75살에 끝나고 그 전에 거는 못 보고. 모르시니까 75살에 끝나는데 여기에는 이제 그분 얘기로는 뭐 몇만 불에 대해서는 그 롱텀 케어가 보장이 돼 있다라고 얘기를 했대는데 현재 팔러시상으로 내 눈에는 안 보여요. 내 눈에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이미 병을 가지고 계시니까 완치될 때까지는 이거를 킵하시는 게 좋습니다. 똑같은 조건으로 배우자가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럼 배우자 거는 캔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거기서 말한 롱텀 케어 라이드가 이 팔러스에 어디에 있는지 좀 줄 좀 쳐달라고 하이라이트에 왜냐면 나는 보험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렇게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해결을 이제 에이전트한테 전화를 해서 해결을 하신다고 했어요. 저희가 보험 얘기를 그래도 우리 전체 에피소드 중에서 여러 개를 했어요. 그래서 저한테 상의하신 분이 개인적으로 상의하신 분이 벌써 몇 분이 되시는데 그분 모두가 다 지금 캔슬을 하는 사태가 위험해. 발생을 했어요. 위험해. 왜냐면 그분들이 갖고 왔을 때는 의심이 됐으니까 갖고 온 거지. 의심이 됐으니까.
모두가 캔슬하셨어요. 그런데 회사 좋은 일만 시켰네. 근데 이제 뭐 4, 5년 된 분, 7, 8년 된 분, 뭐 1, 2년 된 분 이렇게 있으면 1, 2년 된 분은 사실은 아무것도 보상 받을 게 없어요. 캐시밸류도.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이 보험을 들으신 분은 이 팔러시 북을 읽을 줄을 모르시는 거죠. 근데 에이전트가 설명한 거는 뭐였냐 하면 롱텀 케어가 얼마까지 될 것이다. 근데 그게 나는 이제 정확하게 모르니까 전체 금액의 4분의 1에 좀 못 미치는 금액이 롱텀 케어가 나온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럴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아는 롱텀 케어는 거의 90%까지 다 해서 롱텀 케어가 뭐야? 3년, 4년, 5년을 케어를 받아야 되는 거잖아. 근데 10만 불이 안 되는 돈으로 어떻게 3년, 4년, 5년을 케어 받을 수가 있어? 그 돈을 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되게 의심이 됐었어요. 처음에 들었을 때. 두 번째는 제가 발견한 게 인슈런스 회사에다가 피를 내는 게 거기는 1년에 얼마씩 내는지 정확하게 찍혀 있더라고요. 정확하게 찍혀 있는데 이분이 총 내시는 금액이 한 20만 불 정도 된다고 치고 그걸 뭐 10몇 년 동안 불입을 하는 거로 돼 있어요. 매년 거의 이 사람이 불입하는 납입금의 40%에서 50% 정도가 피로 빠져나가더라고요. 근데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캐시밸류가 쌓이는 게 내가 는 돈에 턱없이 부족하게 캐시밸류가 쌓여 나가서 캐시밸류의 최고봉이라는 그 이제 여기까지가 정말 맥시멈이랍니다 하는 그 돈이 전체 불입한 돈의 3분의 1이 안 돼요. 그러면서 그 후로는 그것도 계속 깎여 나가. 왜냐하면 피는 계속 매년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보험이 너무 천차만별이고 종류가 많구나를 깨달아서 여러분들이 내 돈을 관리할 때는 에이전트만 믿으시면 안 된다는 거 다시 한번 얘기 드리고요. 그 일러스트레이션을 받으시면 읽을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거를. 그 일러스트레이션을 받으시면 에이전트는 거기다 뭘 못 쓰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 네, 손님은 쓸 수 있어요. 손님은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받아 쓰시면 돼요. 본인이 하이라이트 달라 그래서 이거는 이렇고 근데 이제 가장 집중해서 보셔야 할 게 개런티 섹션이에요. 네. 더군다나 이제 50이 넘어서 60줄에 이제 다 가면서 보험 네. 드시는 분들은 이 개런티가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알아야 그리고 거기에 이제 집중을 해야 뭐 진짜 무슨 일이건 언제든 뭐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 건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럴 때 내가 이만큼 내면 나는 이 베네핏을 받을 수 있다가 개런티가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네. 그래서 은행 얘기를 하고 나서 마지막에 이제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요. 머니돈나를 보시는 돈나님들이 깨어있는 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한번 그런 얘기 한 것 같아요. 우리가 그 뭐 H마트도 가고 시온마트도 가고 막 돌아다니는 이유가 그 5불 세일하는 거 찾느라고 돌아다니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 돈이 몇백 불씩 지금 들어가고 있는 보험이나 은행 그런 거에 대해서는 깜깜무지고 그 막 신문에 우리 그 광고 난 거 이렇게 오려갖고 여기는 배추가 한 박스에 18불 여기는 한 박스에 15불 이렇게 체크하면서 찾아다니시는데 이 은행 저 은행 어디 보험회사 거는 비교를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그래서 저희 여기 앉아있는 저희들이 원하는 거는 저희 머니돈나가 뭐 수십만 명의 독자가 생겨갖고 저희가 부자가 되는 게 아니고요. 전 그걸 원해. 완전 부자잖아. 난 그걸 원해. 그것도 원한대요. 그럼 많이 선전해 주세요. 그것도 원하지만 꼭 먹고 알 먹고. 돈나님들이 깨어있는 사람들이 됐으면 하는 게 저희의 희망이에요. 그래서 머니돈나라는 이름을 질 때 고민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돈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서 돈이 중요하나?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돈 중요합니다. 돈이 행복인가? 아니요. 행복은 아니지만 행복한데 필요한 요소인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돈을 잘 아는 돈나님들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마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돈나님들한테도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